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조정을 받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축구보다는 주식 걱정에 지금 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알찬 대응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2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하게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53% 조정받으면서 장을 시작해서 낙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장중에 2,401선까지 빠지면서 장중 저점을 찍고 결국에는 2,4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기관은 3거래일 만에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덜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0.24% 빠진 731선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720선대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720선도 무너졌습니다. 2% 넘게 밀리면서 717선에서 마감했네요.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도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기관이 1,200억 원대, 또 외국인은 75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보시죠. 중국에서 도시 봉쇄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진핑 반대 시위가 격해졌는데요. 이 여파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6원 넘게 오르면서 1,340.2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요. 국제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세 보였는데요. 23% 넘는 오름세 보였고요.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카자흐스탄의 리튬 탐사 협력 파트너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경동인베스트가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장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 이번에는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들도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하이에나 리메이크 판권을 중국에 수출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3.69% 크게 오르면서 8,14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 섹터도 살펴보시죠. 정부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7% 넘게 급등하기로 했는데요.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9% 가깝게 오름세 보이면서 1,6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삼천당 제약이 해외 제약사와 총 5천만 유로, 하나로 약 69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시간 외에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내일장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최명성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더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5가지 테마를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핫테마 톱5 첫 번째 테마는요,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핫테마 두 번째는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국제 리튬 가격이 멈추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뜨거웠던 오늘의 세 번째 테마는 바로 미디어와 영화 관련주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50여 개 이상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연일 몰리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네 번째 핫한 테마는 바로 월드컵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와 가나의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월드컵 응원에 빠질 수 없는 치킨과 맥주 관련주들 한때 반짝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오늘장 핫테마 마지막은 패션과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온라인 총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패션과 화장품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늘장 핫테마 5가지 모아봤습니다. 네, 이제는 이 5개 테마 안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오늘 이렇게 새로 바뀌었잖아요. 네, 좋은데요? 네, 좋습니까? 네. 이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좋으세요? 공통분모가 있네요. 네. 숫자 2, 똑같이 겹치는 게 뭘까요? 왠지 저는 이거 하실 줄 알았어요. 아, 예. 왜냐하면 늘 네. 펀더멘털 강조하시면서 2차 전지 패러다임하고, 섹터 예. 강조하셨었잖아요. 예. 네. 항공 우주도 좋은데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 배경은요. 네. 우리 앵커님이 정확히 맞추셨는데 어찌됐든 2차 전지는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그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제가 이제 참 회사 다닐 때만 해도 그 모터라이제이션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내연기관 차였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다 배터리로 바뀌는 그런 구현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 컴퓨터 바뀌면서 생활을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동 수단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는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전자기기, 우리 이제 생활 주요 그런 사용물이 대부분 2차 전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동력으로 2차 전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차세대 고성능 그 배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리튬입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얼만큼 많이 올랐냐면 불과 1년 새에 3배 정도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 종목들이 좀 최근에 각광을 받았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수화학이라든가 미래 나노텍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수혜 그런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냐면 내년을 보셔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캐파업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한 200기가와트에서 내년에 300기가와트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캐파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티엄 셀스 이거 같이 합작을 해서 GM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삼성 SDI도 84에서 100까지 간다고 그래요. 뭐 이제 LNF는 또 1분기부터 본격 공장 가동이 되고 이런 것들이 캐파업되면서 계속 2차 전지 섹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위원님,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오늘은 대부분 섹터들이 다 파란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리튬 관련주만 딱 빨간불을 켰어요.
예, 리튬 알루미늄도 네. 다 빨간불이 아니고 네, 일부 그것도 몇 이제 개 종목만. 못 오른 종목이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그래- 못 올라서.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특징들을 뽑자면 네. 뭐니 해도 포스코 엠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의 그 계열사죠. 그래서 원래 포스코에서 철강을 만들어요. 그럼 그 제품을 포장하고 또 페로망간 공장 같은 거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 그 뭐 사람들이 야 저거 사서 뭐 하냐라고 할 때 뭐냐면은 그 아르헨티나에 연모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 광산이죠.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리튬이 원래 그 원료가 그 소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 공학도는 우리 나윤은 위원님께서 옆에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 어쨌든 그런 보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대해서 오늘 급등이 났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안 사실 안 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았고 몇 달 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왜 갑자기 떴을까요? 그동안 못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포스코 엠텍 같은 거 한번 우리 기법 같이 연구해 보시자고요. 자, 이게 뭐냐면 상승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한 2달 가까이 횡보하는 거예요. 이 횡보하는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육상 경기 할 때 있잖아요.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도움 닫기 이럴 때 딱 이렇게 도움 닫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조주의 단계라고 해요. 이 차트 보실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그냥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못 견디게 만듭니다. 횡보하다가 쫙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띄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오늘 포스코 엠텍 같은 거 이렇게 여기서 도지 3스타를 만들면서 급등이 나왔다. 다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실 때 오늘 어떤 종목들이 올랐어요. 이게 고점 17% 올라오고 종가는 7% 끝났어요. 이런 거 제가 귀담아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도 저점에 사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방송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저점에서 좀 기다렸다가 시간의 가치를 사면 수익을 주더라. 이렇게 하면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관심이 없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네. 그래서 우리가 관련한 종목 어떤 걸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면 좋을까요? 리튬 관련주는 많이 올랐어요. 네. 미래 나노텍 뭐 한번 트리플 올랐고 대부분 이렇게 올랐거든요. 금양까지 네. 많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그보다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본다면 변함없습니다. 좀 긴 안목으로 보려면 폐배터리. 그렇죠. 네, 예. 위원님이 안 그래도 뭐 성일하이텍 예. 헤비캠으로도 크게 수익을 그게 한 주셨잖아요. 17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좀 위에서 하신 분들은 다소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세비캠을 제가 듣고 싶어요. 세비캠은 뭐냐면 낙폭 메리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 테슬라가 처음 만든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품 그 수명 주기가 8에서 10년이라면 다 도래가 돼요. 이제 막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진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년간 폐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지금 현재 한 3억 달러에서 25년에는 8억 달러, 뭐 대략 한 3배 정도죠. 그다음에 40년은 574억 달러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초창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영업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 세비캠 같은 경우는 한 30%도 됩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이제 10년간 전구체 복합액을 장기 납품을 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연간 매출이 한 1,00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또 LG화학하고 고려하는 합작법인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전구체를 납품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렇게 좀 많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170% 나왔고 가격과 기간주를 충분히 거치면서 고점 대비 한 50% 빠졌거든요. 서서히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왔다. 지금 3달짜리 보유수 물량도 거의 이제 소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주봉을 보셔도 음선이 계속 나오죠. 물론 또 추가 내릴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리스크 테이크는 적을 거예요. 이거 한번 관심을 두시고 아까 제가 3스타 캔들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폐배터리에서 하는 게 또 에코프로 CNG가 있거든요. 자회사 에코프로도 3스타가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세비캠도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 5가지 테마 안에서 네. 어떤 쪽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계실까요? 좀 저랑 좀 잘 맞는 패션과 화장품 오. 쪽이 될 것 같아요. 네, 멋지시네요. 네네. 네,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쪽 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역대 최대 온라인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매출 거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라고 하는데 네네. 위원님 혹시 최근에 스마트폰으로 쇼핑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바빠서 못했고요.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뭐 우리 시장님 아시겠지만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하루 12조가 떴습니다. 12조. 또 이번에 6년 만에 저 중국과 한한령 이제 그게 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또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OEM 업체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제 연말 아닙니까? 연말 뭐 다음 달에는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도 오실 거고 또 지금 보면 요즘 보면은 지금 11월 12월 달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결혼식 제때 못 올렸는데 뭐 전국에서 무지하게 청첩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결혼할 때 보면 패션을 좀 걸쳐야죠. 그래서 옷이라든가 또 화장품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고등학생들 이번에 고3 또 이제 시험 끝났죠. 그러면 항상 옷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또 구매하고 또 연초 효과도 있으니까 항상 신초 그러니까 연말 효과, 신년 효과가 있는데 신년초에도 많이 이렇게 또 많이 외출이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옷이라든가 화장품 또 있죠. 또 신정, 구정 겹치죠. 또 내년 초에 또 대학교 입학, 뭐 고등학교 입학하면 거의 패션 아니면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달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패션과 화장품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은 두 가지 섹터가 지금 다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패션 쪽이랑 화장품 관련주 네. 섹터를 좀 나눠본다면 그 네. 안에서 어떤 쪽을 좀 더 좋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둘 다 좋게 보는데 네. 일단은 좀 이제 특징 좀 좋게 보면 화장품을 좀 좋게 보는데요. 화장품 쪽을. 네, 그동안 이제 아모레지라는 제품 그 종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모레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또 중국에 또 어마어마한 또 판매가 된 이제 그런 회사인데 지금 보면 매출 영업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모레지가 무려 21만 원짜리가 지금 3만 원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무려 7토막, 7분의 1토막이 낮죠. 그러니까 물론 한학년 때문에 이제 중국의 수출이 잘 되다가 많이 떨어지지만 요즘 이제 매출 영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지를 좀 이제 잘 보시면 지금 뭐냐면요. 이거 한번 잠깐 좀 보시면 아모레지를 보시면 자, 이걸 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요 근래 기간 좀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 기간이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간이. 그다음에 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할 것 없이 5대 기간에서 뭐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패션과 화장품의 계절이다. 근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였는데 무려 고점 대비 7분의 1토막, 7배 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모레지 같은 거 또 보시다시피 외국인 기관 뭐 투신할 것 없이 연기금 계속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안에서는 아모레지가 지금 기간의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데 위원님, 네. 패션 쪽도 또 안 보면 서운할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요즘 이제 FNF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했다가 또 수익도 몇 번 내다가 이번에 장이 한 2년 빠지면서 많이 내렸는데 자, FNF 홀딩스가 지금 이제 전년 대비 무려 매출이 4,700% 늘었답니다. 매출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47배 증가, 영업이익이 8,600% 그러니까 86배 증가했는데요. 이제 FNF 홀딩스 이제 메이커가 많이 또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이제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그러니까 지주사 또 매출 증가 또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삼박자에 대한 많은 매출이 뜨고 있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FNF 홀딩스가 이제 요즘 13,000원짜리가 27,000원 왔지만 고점 대비 보시면 FNF 홀딩스 보면 9만 원짜리가 무려 10,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2,000원 무려 이것도 7배 빠졌네요. 7배. 근데 지금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아직 제가 볼 때는 일봉상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션 말씀드렸죠. 특히 젊은 층이 많이 FNF 홀딩스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연말 효과, 연초 효과, 또 신학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FNF 홀딩스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근데 네. FNF도 있고 FNF 홀딩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지주사 홀딩스를 보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FNF도 좋은가요? 다 좋은데 네. 왜냐면 홀딩스는 알짜 회사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제 지주사 돈이 들어오고 로열티 들어오고 사실 실세가 그 대주주가 지고 있는 게 홀딩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주회사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두 종목도 또 주셨습니다. 아모레지와 FNF 홀딩스까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이 5개 중에 어떤 섹터를 택하실 건가요? 최근에 시장에서 좀 그래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미디어 영화 테마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외네요. 왠지 지금 축구하고 있어서 위원님 지금 방송 직전에도 축구 되게 관심 있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월드컵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길 것 같아요? 이겨야죠. 어. 네, 무조건 이겨야죠. 지금 이거 네. 안 보신 분들 정말 기쁘시도록 네, 이겨야죠.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은 지금 미디어와 영화 쪽 택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잖아요. 네. 위원님 보셨어요? 저는 약간 습관이 네. 제가 이제 매매하는 환경 PC가 이제 모니터 여러 대 있습니다. 한쪽에 라디오처럼 틀어놔가지고 영상은 못 보는데 소리로는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소리는 좀 들었는데 네, 그냥 보신다는 건지 안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힐끗힐끗 봅니다. 네, 내용은 대충 아시나요? 네, 대충은 압니다. 네, 되게 재밌는 게 그 안에서도 주식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인공이 네. 예전에 그 아마존인가요? 아마존이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다 알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막 900% 넘게 오르는 수익을 보고 이랬거든요. 네. 위원님이 이걸 택하셨으니까 네. 아마존처럼 네. 900% 넘는 수익이 볼 만한 종목까지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도 준비하셨죠? 네, 네. 일단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모처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근까지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네. 1위를 전 세계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루였나요? 이틀이었나요? 하루? 계속 쭉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위를? 아닙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 딱 하루였었고요. 그 뒤로 팀 버튼 감독의 웬지데이라는 것이 개봉하자마자 전 세계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한번 1위에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1위를 좀 유지를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즌제로 하는 경우 잘 없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월화 또는 뭐 금토 이런 식으로 또는 토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방영하고 난 뒤에 그 컨텐츠가 OTT 사이트에 업로드되고 또 국내외 시청자들이 해당 OTT 서비스를 통해서 시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컨텐츠 같은 경우 시즌제로 올라옵니다. 시즌이 좀 긴 경우에는 시즌 내부적으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눠가지고 한 번에 내가 결말까지 보고자 한다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해외 대표 컨텐츠 중에는 이제 종이의 집 뭐 이런 컨텐츠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위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연속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OTT 서비스에 우리나라 컨텐츠 중에 특히 드라마가 좀 선전을 한다,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순차적으로 개봉을 하고 즉 상영이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시즌제로 하는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보다 상대적으로 제로의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는 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글로벌 흥행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완결되고 난 뒤에 최종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뭐 미국, 캐나다, 중동 여러 국가에도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에도 서비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될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달 그리고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소위 우리나라 히트한 어떤 컨텐츠들의 시즌 2가 개봉을 계속적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위트 홈이라든지 또는 아직 우리 학교는 뭐 그 외에도 이제 오징어 게임까지 이제 제작 발표가 다 끝났죠. 그러면서 시즌 2로 넘어가면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흥행,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어떤 작품들은 시즌 자체가 통으로 뭐 12편이면 12편, 16편이면 16편이 한 번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흥행의 어떤 척도를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좀 흥행을 할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앵커님, 네. 다음 달에
정말 대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죠. 알죠. 근데 그 전에 위원님 네? 아직 우리 학교는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바타 개봉하잖아요. 네. 보셨어요? 아바타의 서브 제목이 뭐죠? 물의 길. 똑똑하시네요. 너무 다 알죠. 네,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자, 네. 아바타 2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자, CJ CGV 잠시 후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2009년도에 개봉을 했고 약 한 1,200만 명 정도가 영화를 시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바타라는 영화 자체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 극장 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아마도 이전 아바타 1의 그런 어떤 관람객 수를 좀 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CJ CGV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 그리고 상영을 맡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J CGV가 주가가 즉 상장일에 주가가 상승했었던 유일한 시즌이 아바타 1이 개봉했었던 2009년도 그 시점입니다. 그때가 사실상 주가의 최저점이었고 이번에도 그런 어떤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디어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 나왔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 소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작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웹 소설이라든지 웹툰을 서비스하거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들이 시시각각 시장에서 급등락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간과시 여길 필요가 없는 게, 시장 규모가 웬만한 코스닥 기업들의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뭐 작게는 5배, 많게는 100배 이상 뛰어넘는 그러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디어 하면 영상 또는 어떤 넷플릭스, 유튜브 이것뿐만이 아니라 웹소설과 그리고 웹툰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 재벌집 막내 아들은 흥행의 연속성이 좀 없어서 재료 강도가 약할 수 있다고 좀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네. 반면에 조금 전에 웹툰 쪽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럼 웹툰 쪽을 더 공략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흥행 작품들의 거의 열의 7, 8은 웹툰 또는 웹소설 기반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시를 결제를 해야지만 바로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OTT 같은 경우는 이제 월 정액 결제를 하고 나서 해당 영상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히트를 친다 한들 가입자가 신규로 들어와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지만은 바로바로 어떤 캐시 플로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쪽이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돈이 될 만한 종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CJ CGV 상당히 변동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적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바타 2가 어떤 신화를 쓸지가 이제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2천만 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마 어벤져스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 1위의 흥행 실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흥행 실적을 갈아치우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사실 CJ CGV의 좋은 게 뭐냐면은 기존의 영화 개봉 시간 자체가 뭐 짧게는 뭐 한 2주 정도, 좀 길게 잡아도 한 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최근 가장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었던 탑건 2, 매버릭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여 정도가 전부였었는데, 지금 아바타 2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 3개월까지도 내내 거의 대다수의 상영관을 독점하다시피 상영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적으로 1,000만 관객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CJ CGV 같은 경우도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끌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 수익까지 노리시는 분들, 뭐 배당률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함께 CJ CGV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CJ CGV는 또 아바타 관련한 건데 웹툰 쪽은요, 위원님? 자, 일단은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제 웹툰 원작이 사실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으로 시작하는 곳, 네이버 쪽, 카카오 쪽, 또 리디 쪽 여러 군데가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어디다 딱 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장한 주식 중에서 지금 현재 해당 원작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또 시장의 주식 투자자분들도 잘 찾아내죠. 그게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미스터블루닷컴이라는 웹툰, 웹소설 플랫폼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은 가장 지금 현재 매출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재벌집 막내 아들
이 작품이 다시 한번 기존의 매출이 기존 매출 대비 한 10배 이상까지 좀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 테마주로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오늘 저항권에서 돌파를 쉽게 해내지 못하고 좀 밀렸지만은 내일장 오늘 종가를 지켜준다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의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일장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S 코너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 추가 전략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피플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25일 1,250원에 매수를 해서 당일에도 장중에 23%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급등을 하면서 현재 15,350원 찍으면서 5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역시나 내용에 있는 좋은 종목을 저점에서 잡으면 네.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저점에 잡는 게 답이고요. 네. 특히 이제 내용에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피플바이오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피 한 방울로 알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쉽게 알 수 있고 문진 같은 거 작성 안 해도 돼요. 쉽게 끝나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것들이 이제 그동안 내가 치매가 걸렸어도 이거 뭐 치료 약이 없으니까 뭐 이거 우리가 그 뭐 진단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게 좀 패가 틀려질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29일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2일 날까지인가요? 미국에서 알츠하이머표 학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바이오젠에서 뭘 넣냐면 레카남이라는 그 기전을 가지고 이제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로슈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헐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 말에서 치매 치료약이 나오면 누구나 다 내가 뭐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초기인가 검사하고 싶겠죠. 예, 그런데 비용도요. 한 10만 원이면 끝납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면서 가격은 굉장히 싸다. 그게 바로 피플바이오입니다. 상반기 매출이요. 이미 지난해 전체 좀 미약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5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4월부터는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동남아 진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그 상급 병원, 종합병원, 그다음에 또 이게 건강 그 진단 그런 업체에다가 이미 120군데 딱 다 이제 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캐시화가 되겠죠.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이게 300억 정도를 기관들이 그동안 투자한 그런 금액도 있고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미 신의료 기술도 채택이 됐고요. 앞으로 건강보험, 건보험만 적용이 된다면 이 종목 한 번 더 레벨업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이럴 때 바로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나가서 그때부터 좋은 수익을 냈고 사실 딱 한 달입니다. 10월 25일이니까 뭐 거래를 한 달이 안 됐지만 50% 가까이 수익 계단식 상승파예요. 이것도 여태도 또 한 번 황금 백점 포착해서 올랐는데 이런 종목은요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 또 외국인 교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연봉 정도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앞으로 금년도 이렇게 양성 가능성이 있고 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미 목표가 초과 달성했지만 한 13,000원대 오게 되면 또 한번 매수해서 이제 15,000원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15,350원 돌파하면 그다음에 한 뭐 2만 원까지 롱톱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이제 오는 29일부터 미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관련한 소식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보유하신 분들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의 사마네트웍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화요일 2,775원에 매수를 해서
당일에 장중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현재 9.5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하루 빼고 다 올랐어요. 네네. 오늘 같은 날에도 3.74% 상승을 했는데 네네. 더 지켜봐야겠죠? 네네. 요즘 보면 지금 거의 미디어, 뭐 넷플릭스 뭐 관련주가 다 뜨고 있죠. 근데 사마네트웍스는 이제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고요. 또 TV 드라마 제작을 약 30년을 한 이제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뭐 메타버스도 그 관련되고 뭐 요즘 뭐 미디어가 뜨고 뭐 한알력이 뜨고 뭐 넷플릭스가 뜨면 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네트웍스 보면은 바닥에서 한 2,000원 찍고 올라가는데요. 이 종목 이제 고점 대비 고점이 보시면 요 근래 5,000원짜리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00원짜리가 2,500원 반토막을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매출 영업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 2,900원인데 한 3,500원까지 보시고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3,500원까지 수익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윤원 위원의 범양건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 4,710원에 매수를 해서 금요일에 장중에 21% 넘게 급등을 하면서 현재 최고가 5,470원 찍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역시 고작 3거래밖에 안 됐는데 네. 시장은 계속 약세 흐름인데 이 종목은 벌써 16% 넘는 수익을 기록했네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전육 중에 일정 매매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정이 있었는가? 자, 한국 그리고 사우디 주택 협력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사우디에 주택 관련된 장관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미나는 이제 내일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어떠한 내용들의 주가 이룰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는 계속적인 어떤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 차원에서도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 국내에 있는 모듈러 제작 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어떤 수출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관련된 테마주로서 이제 범양 건영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내일 정도까지 일정이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또 후속 기사들 또는 어떤 후속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도 또는 종가 무렵 또는 내일 모레 시가까지 상당히 좀 급등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이 있는 종목이니 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수익은 줄 때 챙기시고 다시 지지와 또 횡보 구간 내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적합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방한을 하는데 이 모멘텀을 안고 더 상승 많이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유망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내용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또 저점에서 잡아볼까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그런 종목,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에서 좀 이름깨나 날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영어로 돼 있는. 노출되지 않았죠. 예, 궁금하네요. 바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저스템이라는 반도체 업체입니다. 동사는 글로벌 1위 반도체 습도하고 오염 제건 업체예요.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엔지니어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굉장히 미세 공정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클린룸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다 가운 입고 들어가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염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것을 퓨리파이 한다고 그러나요? 그것을 완전히 정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됐는데 공모가 한 1,500원에 상장됐어요. 2016년부터 21년까지 연평균 매출이 35%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요. 연평균 35%라면 이거 뭐 더블도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기업들의 평가를 됐잖아요. 매출이 됐던 영업이익이 됐던
20% 이상 꾸준하게 3년 이상 하면 그것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35% 성장을 했고 작년 매출이 448억에 영업이익이 72억이에요. 장사 잘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공모가가 1,500원 했는데 14,300원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이 딱 지나서 보유수 물량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내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물론 수급도 중요하지만 수급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결국 주가는 종국적으로 보게 되면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요. 자, 아까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72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600억대예요. 워낙 언더퍼폼이죠. 그리고 제가 또 기술적으로 하나 팁을 드릴까요? 이렇게 노란색에서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많은 포스코 MTX 차트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완전 3스타라는 거예요. 양양음 3스타. 그러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주봉을 보셔도 음선 지금 4개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양상 가능성도 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한 8,600원 정도 낮게 출발할수록 더 좋죠. 그다음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주네요. 위원님이 신규 상장주들로 그동안 수익도 많이 주셨는데 이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이고요. 지금 목표가는 10,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K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종목을 말하기 전에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경쟁이잖아요, 우리도. 네. 근데 우리 좋은 종목님 황금백 좀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찍으면 단말 날아간 걸 너무 많이 봤고 또 옆에 우리 나인우님 계시는데 정말 젊으시는데 샤프하고 세련되고 공학도라 그러는데 학교 다닐 때 수업하셨습니까?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소문을 듣는데 네. 급등주를 잘 잡아서 손실 없이 수익을 그때그때 잘 내준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수익 잘 주시잖아요. 전 이제 노력파죠. 노력파 좀 네. 하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제 넥스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제 요즘 바이오 종목이 좀 뜨고 있죠.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자동 선반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체 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완전 경제 시장에 이제 국내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넥스턴 바이오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회사 그 EV 첨단 소재가 리튬 공급업체인데 요즘 뭐 리튬 관련주 다 급등했죠. 또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넥스턴 바이오 제가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찾았는데 자, 고점 대비 13,000원짜리가 보시면 2,000원대입니다. 2,000원. 그러니까 고점 대비 무려 6분의 1 토막이죠. 일단 월봉 보는데 가장 바닥이죠. 네, 잘 보시면 일봉상 보시면 요 근래 한 달 전에 무려 더블이 나왔습니다. 1,700원짜리가 3,400원대에서 한 2주 만에 더블이 가고 다시 제자리 왔거든요. 그래서 2,000원짜리고 그러니까 1,700원짜리가 3,500원 더블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300원 전후 매수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500원 드리고 손절가는 2,100원 드릴 테니까 바닥에서 급등주입니다. 좀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정말 하반기 들어서 3,000원대를 못 넘기고 2,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바닥 탈출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실전 매매의 달인 나윤원 위원님. 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안에서 송중기가 인생 역전을 하거든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생 역전을 노려볼 만한 종목 하나 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마 여의도 주식학에 출연하고 거의 처음으로 이제 신규주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유체 공학 기술 기반 약물 전달 기술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신약이 있거나 기존의 약이 있을 때 계량을 통해서 얼마만큼 오랜 시간 동안 흡수와 또 그 지속성을 또 개선할 수 있는지 계량할 수 있는지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약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R&D 또는 이제 임상을 앞두고 있다. 뭐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도 있고요. 또 에이즈 또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있고
그리고 주사형 탈모 치료제, 역시 남성형 탈모 치료제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임상까지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난주 22일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아마 신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고예수 물량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11월 22일에 상장을 했고요. 자, 다음 달까지, 즉 12월, 일단 크리스마스 직전 전주까지 약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즉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유통 물량 주식수는 대략적으로 330만 주 정도 보시면 되겠고, 기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은 대략적으로 510만 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 달여 뒤에 510만 주 정도의 물량이 나올 텐데, 지금 현재 공모가는 12,000원입니다. 즉 1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다음 달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그러니까 즉 12월 22일 직전까지 12,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공모가로서 크게 손실 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고, 한두 차례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즉 기관과 또는 어떤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한 번씩 인위적으로 급등하는 어떤 구간이 나올 때마다 짧게 수익을 취한다든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다음 날까지도 또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재 코스닥 바이오 시장에서 내실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공모가 근처인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보니까 코스닥에 상장된 지 단 5거래일밖에 안 된 신규 새내기주인데요. 다음 달에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전까지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실전맘의 달인 나인원 위원이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네, 아직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오늘 응원하셔야죠. 방송 제목이 대한민국 승리 기원인데, 네, 일단 아직 게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말 올해 4분기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계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가올 12월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실전 전략들을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축구 경기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꼭 참여하시면서 주식시장 안에서 알찬 종목들, 대응 전략까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광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인원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주황 색깔 이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부디 우리 시장 다시 상승세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